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잘 먹고 잘 사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한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저희 최근에 축구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한 마음으로 오늘 법 이야기 아주 알뜰살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정말 좋은 법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빛나는 나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내용이 이제 회전 교차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직진 차량이었지만 먼저 진입을 했는데요. 회전 차량이던 상대방이 뒤늦게 회전을 하다가 제 앞바퀴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회전 차량이 우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 과실 비율이 안 나와서 불안하고 속상하다 해주셨어요. 사실 회전 교차로에 이거 빵빵거림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좀 시비 다툼 많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 기회에 한번 다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전 차량이 무조건 우선인 것은 아닙니다. 회전 차량 앞에 단서가 붙는데요. 먼저 진입해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인 것이죠.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진입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먼저 진입하셨는데 회전을 뒤늦게 하다가 뒤늦게? 부딪혔다는 거는 결국 제 생각에는 추측해 보건데 그 차량이 좀 과속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예, 정상적인 속도로 왔다면 이게 먼저 선진입한 차량이 먼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블랙박스 같은 거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내 차량이 진짜 먼저 진입을 했는지 여부를 블랙박스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회전 교차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는 네.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일시 정지하시거나 서행하시면서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먼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 진입한 차량이 회전하고 있다. 네. 이걸 인지하셨을 때는 그 차량을 무조건 먼저 보낸 뒤에 내가 진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먼저 진입을 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네.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30% 정도의 본인 과실 비율은 측정이 된다는 점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하기로는 무조건 이제 회전 교차로에 선 진입을 하면 또 이제 먼저 우선권을 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네. 또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많이 인정이 된다 하면 상대방 과실 90%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방어 운전도 해야 되고 네. 좀 더 조심하고 앞서 나가는 차량이 어떤 방향성을 좀 지니고 있는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조심조심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우리 블락에 일하는 네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중고거래로 태블릿 PC를 구입을 했는데요. 판매자가 보낸 물건을 확인하여 보니 태블릿 PC가 아닌 쓰레기만 들어 있었더랍니다. 이런 중고거래 사기꾼은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시는데 이거 정말 골치 아프죠. 네. 이거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잡아도 또 어떻게 또 처벌이 가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해요? 일단은 명백한 사기 범죄죠. 네. 예, 우리를 기망하여서 피해자를 기망하여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에 해당을 하고 만약에 이제 잡혀서 재판까지 간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지게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렇게 중고 거래나 번개 장터에서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좀 스피드가 생명인 것 같아요. 일단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그 거래 게시글을 이제 증거로 해서 먼저 캡처를 하시고 네.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송금을 하셨을 텐데 그 내역을 이제 또 확보를 하시고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전화 통화가 있다면 그런 내용도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
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해자 아이디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캡처를 하셔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사이버 범죄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피해를 방지하셔야 되는데요. 나 말고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동시다발적으로 분명히 사기 행위를 네네네. 벌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번개장터에 그 번개장터 측에 이 사기 사실을 좀 알려서 알려놓고. 이 아이디를 가진 가해자에 대한 좀 금지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속상하죠. 예, 믿고 구매했는데 네. 딱 열었더니 쓰레기 나오면은 진짜 뒷목 잡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딱 얘기하신 대로 이 사기꾼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신고 처리하고 처벌까지 아주 한 방에 탁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 사기꾼이 또 괜히 사기꾼인가요? 아주 이 뒷작업을 야무지게 해놔서 막 게시글도 다 삭제해놓고 이런 상황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처리할 수 있을까요? 게시글을 삭제한 경우에는 조금 직접적인 증거가 좀 사라지긴 했지만 본인하고 나와 그 가해자가 서로 주고받았던 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그런 내용은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네. 걸로 보면 거래 내용을 좀 추단하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기회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특히 고가의 물품을 거래하실 때 가장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게 번거롭더라도 직거래를 선호하시고 직거래가 만약에 어렵다 하시면 그 거래하시는 상대방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있잖아요. 포장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것을 바로 이제 네. 보내는 과정 있잖아요. 아. 송장까지 나와 있는 말하자면 포장을 미리 하지 말고 우체국이나 편의점에 택배를 붙이러 가서 좀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물건이 나오는 동영상을 네.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서 받아보거나 하시면서 송장까지 완전히 이제 보이는 그 화면까지 본인이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다고 네.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해서 나쁠 거 없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고가의 상품을 중고 거래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진짜 이렇게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은 네. 이런 사기 방지에는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속상하시겠지만 좀 잘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사건 중에 또 사연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오늘 오후 1시 40분에 선고된 사건입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것 같아요. 네, 그 백금열 선생님께서 좀 사건이 있으셨는데, 네. 제가 속해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에서 공익소송으로 선생님을 변론해 드렸는데요. 1심에 유죄가 나온 판결을 네. 뒤집고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아, 오늘 그 선고 결과가 나왔군요. 네. 무죄 판결. 아, 정말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우, 또 이제 우리 화요일에 모타 진행해주신 우리 백금녀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모쪼록 이렇게 조금, 좀 마음을 가벼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판결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선생님께서 2022년경에 그 3번의 집회를 참석하셔서 시국 집회셨어요. 시국 네. 집회에 참석하셔서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선생님께서 판소리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를 하셨는데 그 노래 가사 내용이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좀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네. 사실 이제 현재 와서는 특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비판하신 내용이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행위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쉬는 날에 학교 가시지 않는 쉬는 날에 네. 선생님인 그 교사 신분을 밝히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신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네. 1심에서는 선생님께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셨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을 좀 소명을 해서 무죄를 받으셨는데요. 네.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2022년 당시에는 국민의힘 소속이긴 했지만 당적을 갖고 있긴 하였지만 그 전에 이미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권 하에서 고위직을 수행을 네. 하셨었고 네네.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풍자한 것만을 가지고 특정 정당을 뭐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의도로 볼 수 없다. 아유. 이렇게 명확하게
예,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우, 명확하게 또 변호해 주시고 명확하게 콕 집어 주시고 명확하게 또 판결이 났네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찍은 사진이 금방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선고 받고 이렇게 또 기념으로 사진을 남기신 건가요? 네, 아우.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은 직후에 그 네. 법정 앞에서 선생님과 저희 이제 변호인단 중 일부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이나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점을 판결로서 좀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우, 그런 의미까지 또 더불어 느낄 수 있는 그런 판결이네요. 아우, 모쪼록 채증이 쫙 내려가는 듯한 아주 속 시원한 미소를 보는 사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잘 먹고 잘 사는 법 다양한 법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